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반듯한 옷깃, 정돈된 말투,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에게 수고했네 웃어 보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산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운동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 있었습니다. 작은 허용이 어떻게 커다란 붕괴로 이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오래, 천천히,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귀로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숨소리,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겠다던 말이 여러 번으로 늘어나는 소리. 이 이야기는 개과천선 없이 끝나는 완전한 파멸의 이야기입니다. 오석진, 48. 경기도 외곽공단에 자리한 작은 금속 부품 공장 사장. 직원은 30명 남짓, 거래처는 항상 가격을 깎으려 들었고 은행 이자는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회사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이 견고한 기둥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장님, 이번 납품 포장 규격 바뀐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 모서리 패드 2겹으로. 반품 나면 우리만 손해야. 꼼꼼히. 말끝은 단단했고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속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거래처를 만나 술잔을 돌리고 새벽에 들어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면 구레나루 사이로 피곤이 묻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나는 바쁘다는 말을 나는 외롭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게 등산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거실에 늘어놓은 등산복을 훑어보며 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형광색 바람막이, 허리 힙색, 새로 산 스틱, 그리고 긴 양말. 아내는 몇 번이나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산? 비 온다는 예보 있던데. 비 오면 더 좋지. 공기가 씻기잖아. 이따가 저녁엔 들어와. 같이 가자고 했던 말 기억은 해? 다음에 진짜로. 오늘은 모임 사람들이랑 코스가 좀 길어. 산 입구, 아침 안개가 천천히 물러나는 시간. 등산 모임 사람들 10수명이 모여 스트레칭을 합니다. 리더는 박대식, 55. 목엔 호각, 허리에는 작은 구급낭. 늘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천천히 가요. 함께 가요. 오늘은 능선 따라 돌고 표지목에서 쉬었다가 정상 찍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말하고요.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주리, 38. 화려하진 않지만 정돈된 등산복, 햇볕 속에서 선명해지는 눈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가 주름. 그녀는 늘 누구보다 먼저 물을 챙기고 뒤처진 사람의 배낭끈을 매만졌습니다. 사장님 장갑 챙기셨죠? 지난번에 손바닥 쓸려서 고생하시더니. 또 깜빡했네. 손 시려워야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는 건 좋은데 손이 먼저 항의합니다. 제 여분 있어요. 이거 쓰세요. 장갑 안쪽엔 햇볕에 데워진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별것 아닌 친절이 그의 손바닥을 오래 더웠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숨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너질 듯 말 듯 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붙잡게 만듭니다. 물 좀 줄래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속 울려요. 물병을 건네는 손과 받는 손이 아주 짧게 겹칩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에서는 내가 젊어진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젊어진 건 다리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계심이 젊어졌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용서하는 어리석은 젊음. 첫 번째 쉼터, 바위에 앉아 종이컵을 꺼내는 소리. 소주병이 돌고 삼겹살을 올린 일회용 접시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땀은 채 마르지 않았고 입술은 알코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공기 기가 막히네. 한 잔씩만 하고 내려갑시다. 한 잔이면 돼요. 한 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잔으로 끝내봅시다. 오늘만. 오늘만?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알면서도 입에 붙네.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과 농담 사이로 손등이 스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스침이 의도가 되어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식은 땀을 쓰다듬고 지나갈 때 그는 자신이 뭔가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뒤늦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일엔 시간을, 주말엔 마음을. 몇 주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일은 어때요? 집은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산에서는 쉽게, 너무 쉽게 나옵니다. 사장님은 왜 그렇게 혼자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혼자라서. 아니, 혼자인 척하는 게 익숙해서. 같이 있으면 잠깐은 덜 혼자예요. 잠깐이 늘어날까봐 겁나. 겁나는 쪽으로 발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사람은. 비가 예보된 토요일, 리더는 오늘은 빡세니까 숙박 코스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젖은 돌길 내려가다 다치느니 하루 쉬었다 가자. 명분은 좋았습니다. 펜션, 흰 커튼, 얇은 이불, 젖은 양말 늘어놓은 베란다, 문턱에 세워둔 스틱. 현관에 놓인 젖은 신발에서 잔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남은 소주와 김치, 접힌 휴지, 물기가 남은 종이컵. TV는 꺼져 있었고 대신 사람들의 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방은 2씩, 3씩 알아서 나눠요. 내일 아침 국밥 먹고 해산. 이불 넉넉하네. 사장님 많이 드셨죠? 물 더 드세요. 얼굴색이 빨개요. 나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하자. 얘기만? 얘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있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속삭였고 욕실에서는 샤워기 물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빛이 침대 위를 얇게 긁고 지나갑니다. 침묵은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구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려고 했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 문장은 경계를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허벅지 위에 올렸던 수건을 천천히 접어 탁자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이 나는 머물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술이 확 오르네. 술 때문만은 아니죠. 주리 씨, 우리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날 밤을 설명하는데 과한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더 오래 붙들고 싶은 숨, 조심스레 가까워지는 어깨,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침대 위 시트가 아주 작게 구겨지는 소리. 그보다도 오래 남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내준 허용입니다. 오늘만. 그는 자기에게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다음 토요일이 되면 이상하게도 이번까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엔 마지막이 되었으며 그 마지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냄새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눈길이 비껴가고 빈말이 늘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냄새를 갖습니다. 당신 요즘 눈이 다르다. 토요일마다 예민해지고 일요일엔 텅 비네.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산이 좋아. 산이 그렇게 좋아? 산이 누군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은 그냥 대답 말고 질문으로 답하네. 아들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20살, 아직 세상에 기대가 남아있는 눈. 그 눈이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통과해 뒤 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들리는 거리감. 아빠 일요일 저녁이라도 같이 밥 먹자. 피곤하다. 다음에 또 다음에가 언젠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아침 그에게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소변을 볼 때 칼끝이 살을 긁는 것 같은 따가움. 이유 모를 미열, 시작됐다 멈추는 한기. 그는 처음엔 넘겼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식은땀이 땀띠처럼 번졌고 다음 주엔 통증이 늘었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 문 앞에서 2번 돌아섰다가 3번째에야 들어갔습니다. 비뇨기과라는 글자가 그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소변 볼 때 따갑고 자꾸 열이 나요.
며칠 전부터 최근 음주는요? 많았죠. 성관계는요? 콘돔 없이? 예. 가끔이 반복되면 흔히 생깁니다. 체열과 소변, 분비물 검사 진행할게요. 일단 항생제 맞으시고요. 결과 나오면 약 조정합니다. 중요한 건 파트너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파트너라 예. 파트너라는 단어가 귀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 단어를 달고 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는 문득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매독 반응 양성입니다. 임질도 양성 소견이 있어요. HIV는 현재 음성.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분께 설명드리고 성관계는 당분간 금지하세요. 파트너 치료도 필수입니다. 네. 병 자체보다 죄책감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치료는 치료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알릴 건 알리세요. 병원 문을 나오는 발걸음이 공중에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문을 열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결심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자 그 결심은 금세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 말하게 됩니다. 눈은 고백을 강요합니다. 어디 다녀와? 병원. 뭐래? 염증 치료하면 된대. 무슨 염증? 대답해. 지금은 말해야 하는 타이밍이야. 성병. 뭐라고? 미안해. 몇 번이야? 세지도 않았어. 그럼 많다는 거네? 그날 밤 아내는 별말 없이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속옷, 화장품, 진통제, 신분증, 보험카드. 아주 정리된 순서로. 문턱을 넘기 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흔들릴까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침묵으로 가득 찬 집은 낯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미안하다. 미안. 아빠가 나한테 제일 많이 가르친 말이 책임져라였어. 그 책임이 이거야. 잘못했다. 지금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할게. 회사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장이 산에서 그 모임 여자랑 병 걸려서 병원 다닌대. 누군가는 사실을 더했고 누군가는 욕을 더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긴 테이블, 정장을 단단히 여민 영업팀장, 냉정한 눈빛의 대표. 사장님, 품질은 그동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이미지가 우리가 함께 가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 일을 흔드는 경우도 있죠. 죄송합니다. 계약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 검토를 미뤘고 납품이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는 밤에 더 자주 깼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르막, 바위, 그녀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자유였고 지금은 족쇄였습니다.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모임 운영이 곤란하다는 내용과 함께 산행 중 음주, 사적 관계로 타인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당사자분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사적인 모임 공지는 중단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읽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떠올렸습니다.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변한 건 그의 발과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주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갔다. 치료 시작했다. 너도 검사 받아라. 미안하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우리 그만하자. 각자 살아야지. 그 메시지를 3번 읽고 나서야 그는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공장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빠지고 기계는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는 말을 고르다 포기했습니다.
울음을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손은 바지 주머니, 다른 손은 문설주를 쥐었습니다. 사람은 잡을 게 없을 때 문을 잡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술을 끊기로 했지만 편의점 불빛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병맥주 2병, 소주 1병, 삼각김밥. 비닐을 여는 소리, 캡을 따는 소리, 차갑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 혀끝은 순간 편해졌고 다음 순간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토요일 밤 그는 산 입구에 섰습니다. 익숙한 표지석, 어두운 하늘, 드문 가로등. 혼자 올라가는 산길은 낯설었습니다. 일행이 없으면 바람 소리가 2배로 컸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2번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틱을 짚는 손이 떨렸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 열이 숨어 있다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기분. 그는 숨을 몰아쉬었고 한 발을 더 내디뎠습니다.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가자. 발이 비틀리고 돌이 굴러가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은 냄새가 없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흙에 닿을 때 생기는 건 결국 자신의 냄새입니다. 그는 무릎을 세웠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배터리는 9%.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산과 가까운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열이 올랐고 그는 혼자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 흰 천장,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녹색 모니터 불빛, 열렸다 닫히는 병실 문. 링거줄이 팔을 타고 들어왔고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엔 빗방울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금주, 금연, 안정.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괜찮다. 그 말이 시작이었음을. 오늘만. 그 말이 연속이었음을. 나만 알면. 그 말이 폭로였음을. 장례식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 이르지만 그의 시간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염증은 나아졌다가 다시 도졌고 술이 만든 간의 피로는 예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엔 심장이 박자를 틀릴 때가 많았고 낮에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물을 건네고 침대 난간을 올리고 기록지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그의 남은 시간의 눈금 같았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않고 오래 서 있다가 시계를 보고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복도에서 멀어지며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는 언제나 더 크게 들립니다. 남겨진 사람에게는.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내려가다 한동안 멈췄습니다. 주리의 이름이 있었고 아내의 이름이 있었고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낼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사는 거기 있는데.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간호사가 모니터를 받고 서로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맥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새벽 공기가 아주 얇은 면처럼 막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늘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과 상관없이. 장례식장, 작은 헌화대 위에 하얀 국화 몇 송이. 조물록엔 몇 줄의 글씨.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들은 누구에게나 쓰는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만 닿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조심스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작은 허용을 줍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 허용은 언제나 목적을 바꿉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술을 위한 산행으로, 술을 위한 산행이 누군가를 위한 변명으로, 변명은 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은 변명은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돌아옴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만 알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귀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토요일 아침 알람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산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유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유가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오석진이 했던 선택의 무게를 오늘만큼은 자신의 발로 가늠해 주십시오. 작은 허용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우리는 방금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산은 죄가 없습니다. 술도 사람도. 죄가 되는 건 내가 나에게 준 허용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끝내 개과천선하지 못하고 파멸로 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밤이 누군가의 오늘만을 되돌리길 바라며 여러분의 숨이 길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